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 뭐 노벨상 덕분에 예. 그저 한줄기빛이 기분은 그냥 막, 좋습니다. 제가 네. 평소에 하는 말이 인생은 의외로 멋지다. 제가 이 표현을 의외로 쓰거든요. 멋지다. 근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요새 얼마나 우리가 모멸감에 시달립니까? 이럴 때 그냥 정말 희망을 대한민국 줘서 국민으로서 네. 자긍심이 정말 들더라고요. 의외로 멋집니다. 네. 인생은. 딴 데는 아유 너무 안 좋은데 그 의외로 네. 한강 작가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만 참 의외로 안 멋진 그 부분 얘기를 오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2번 정도 만났다. 그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다. 무슨 2번만 만났냐. 자, 이 질문. 대통령실에 쩔쩔매는 이 대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만났다는 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아, 사실 파악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거군요. 거기다가 윗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2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대통령께만 하던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자기가 만난 거 특히 선거에 관해서 만난 딱 2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는 그리고 다 뭐 괜찮다. 뭐 묻지 이러고 마라 이랬을 것 같아요. 묻지 마. 그러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는 뭐 입도 뻥끗 못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아는 것만 하더라도 4번이잖아요. 아, 그렇죠. 2번 나온 말고 것만 해도. 나온 그거 것만 위원장하고 만난 예, 것도 예. 있고 뭐 그러니까 나온 김종인, 것만 뭐 하더라고. 이준석 박완주 의원, 뭐 해가지고서 박완주 뭐. 이준석 해가지고 예. 4번인데 그 4번인데 그것마저 부인을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공식 해명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럴 때는 입을 다물어야지. 가만히 있더라, 차라리. 가만히 있던. 근데 도저히 이번에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이후에도 네.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로 연락했던 게 이미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은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뭐 대통령이 예. 대통령을 하여튼 간에 우습게 만드네. 지금 상황이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뭐 해명을 해도 이게 이제 신뢰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앞으로는 무슨 누가 말을 해도 믿습니까? 믿질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이렇거든요. 이거는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 거거든요.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씀대로 쩔쩔매는 대응, 그런 엉뚱한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라서 또는 물린 게 있어서. 진짜 두 가지. 둘도 하겠죠. 뭐 모르는 것도 있고 알려주질 않으니까 네. 화를 내니까 네. 답을 못 하는 거고 네. 또 뭔가 많이 물려 있으니까 답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답변할 거야. 그 두 개를 해석이 돼요, 사실. 그것밖에 아니죠. 없잖아요. 뭐. 근데 그러니 한 나라의 대통령실에서 그러니 그러니까요. 정말 모멸감을 느끼죠. 자, 대통령실뿐만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들도 여기 지금 정말 연루가 된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김재원 제가 지금 다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대응이 보면 명태균 씨가 다 우위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옹색해 보입니다, 다들. 아니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다 비밀을 쥐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증거를 쥐고 있는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상대편의 약점을 파고들고 특히 상대편이 간절히 원하는 거를 파고드는 데는 정말 귀신 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봐도 좀 정말 모욕적이야. 네. 김종인한테는 너의 별의 순간이 아니야. 김종인 매직은 내 거였어. 야. 딱 얘기하잖아. 그- 그 이준석한테 네가 뭐 젊은 뭐 합리적 정치인이라고? 아니 너 매화 한번 심었잖아. 네. 새방대시에 네. 딱 그거 사진으로 딱 그 의미가 드러내지요. 보이잖아요. 오세훈은 잘 울잖아요. 4번 울었다고 그러니까 하죠. 4번 울었다고 진짜인지 안. 저는 알 뭐 수는 진짜라고는 없죠. 도저히. 근데 이제 이렇게 홍준표한테는 너 정말 이거 조롱을 해도 조금 너무 심한데, 근데 그 문제가 그 당원 리스트가 홍준표 쪽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하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진, 네. 텔레그램, 요거잖아요. 문자, 56만 명. 뭐 이런 예.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놓을 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러다가 홍준표 시장 얘기를 좀 더 하면 저렇게 썰전을 막 벌이다가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막 얘기를 하다가 지우다가 막 그러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홍 시장 사랑해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를 또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저거는 예. 이거 저거는 사랑해요. 이거는 예.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조롱죄로도 잡아놔야 되는 건데 네. 저는 하여튼 이 정치권에서 예. 조롱이나 모욕 그러니까 이런 통토가 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뭐 좀 이제 극우적인 젊은 사람들이 좀 유행하는 네. 뭐 그냥 뭐 SNS에서나 유행하는 게 요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네. 솔직히 유튜브에서 하도 그런 조롱성 발언이 많이 나오니까 전염이 되는 것 같은데 야 정말 저는 요번에 명태균이 그러는 것도 끔찍하거니와 이준석도 이준석이 왜 그래요? 아니 이준석 의원 아무리 모아도 나경원 의원한테 아니 뭐 피부과 다닌 얘기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의원이 그만큼 뭐 이준석 의원도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봐서 저렇게 막 아니 그거는 난사하는 지금 겁니까? 명태균이나 이준석이나 심리는 똑같습니다. 아, 본질이 아니라 예. 옆으로 비본질적인 가는 가지고 거. 이 예. 가십을 만들고 예. 약간 스캔들적인 걸 만들어서 본질을 숨겨버리려고 그러는 이게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본질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등에 공천 개입, 국정 개입에 됐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명태균을 통해서 네. 그런 건데 명태균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다른 내용으로 누가 더 친했니, 누가 어떻게 했니 일로 바꾸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에 네. 관련된 게 분명하고 네. 명태균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개입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준석은 그거를 알고도 뭘 여태까지 어떻게 이런 거를 해왔느냐. 네. 거기서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옆으로 그냥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도 뭐 이준석 의원 여러 건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세훈 네. 시장의 보궐선거, 본인의 대표 선거, 그다음에 대선. 그러고 보니까 지방선거도 다 걸려 걸려 있고. 있어요. 요 명태균 씨 보궐선거도 게이트에 6개가 이준석은 걸려 있네. 처음부터까지 다 걸려 있어요. 6개가 다 걸려 있네. 있어요. 총선까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기할 게 많겠죠. 네. 본인이 당 대표 할 때 대선도 치렀으니까 근데 다 걸려 있어요. 예. 이렇게 쭉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에 뭐 긴밀하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지금 같아요. 메시지, 당시로서는 예, 명박사 봤을 뭐 때는.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는 은근히 약간 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거리감을. 그러니까 떼려고 했던 것 앞으로 같은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텔레그램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 완전히 떼지는 않지만은 약간 거리감을 두려고 했던 것 같고 예. 이준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이 끈을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가 또 연결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가져갔던, 적이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걸 이어온 이런 사이가 아닌가. 그 우리가 지금 그런 해석하는 걸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 그렇게 보입니다. 봤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예, 기억하는 그리고 거죠. 김건희 여사는 그 후로도 만나고 연락하긴 했는데 특히 총선 기점으로는 좀 떼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에 됐다가 창호를 창해서 탈락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계속적으로 좀 연결이 됐던 아니 거 뭐 아니냐. 불가근 불가원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뭐. 네. 그렇게 해석이 좀 되는 부분인데 네. 한 명 유력한 정치인 중에 아주 거론이 안 되고 기세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여기 관련해서 기세 등등한 모양새거든요. 아니 연루가 안 됐다 이게 봐야 됩니까? 연루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네. 당신은 네. 그 당시에 하나도 영향가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예. 한동훈 대표는 네네네. 선거를 나오지도 않았고 선거를 지휘하는 위치도 아니었고 네. 그런 간절함도 없고 뭐 장관으로 황태자로 뭐 이렇게 편하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랬던 거지 아니면 저거. 근데 이번에 이거는 확실하죠.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할 게 네.
한동훈 대표도 솔직히는 김건희 여사하고의 여러 가지 관련성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번 입시 총선에. 문자 같은 거 우리 기억이 입시 나잖아요. 문자나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총선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건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던 문제에 김건희 여사를 쭉 비호해 왔잖아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비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뭐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비호하다가 최근에 참 주말에 기점을 좀 많이 바뀌었는 게 그 인적 쇄신도 얘기를 하고 김건희 라인이 득세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등등 독대 선거 마치고 독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압박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쪽에서? 양쪽에서 이런 거는 약속 대련은 아닙니다. 네. 약속 대련은 아니지만 네. 서로 간에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치킨 게임, 치킨 펀드. 지금부터 여기는 김건희 여사 네. 라인, 김건희 네. 여사 라인 정리해. 그 다음에 앞으로 기소 문제나 이런 거 저기해. 이거 안 하면은 뭐 없어. 아하.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뭡니까? 이번에 선거 지고 나면은 그거 기화로 해가지고 능력 없다. 날린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이제 막 부딪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독대에 대한 부분은 네. 용산에서 먼저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부러 흘린 거라고 봐요. 네. 선거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근히 한동훈이 아직도 독대를 원한다.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지금은 네. 독대를 원하는 거는 한동훈 측이 아니라 대통령 측이다. 오히려 반대쪽인데. 그럽니다. 아니 거기에도 두 가지 네. 이론도 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만약 선거가 지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내쫓는 거든가 네. 아니면은 너 뭘 선택할래? 말을 들을래? 아니면 반기를 들을래?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통해서. 독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남겨둔 카드였다고 봅니다. 독대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뭐 재보궐선거 이후에 좀 독대가 한다. 또 해야 한다고 보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론될 거는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유난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파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잘 가는 겁니까? 아니요, 뭐 이거는요. 저는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대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항상 크게 해왔어요. 타협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네. 가지 과거를 공유한 게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이익을 공유한 게 많기 때문에 아하. 대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상태는 뚫을 묘책이 없는 겁니다. 아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사과라고 하는 가장 소극적인 거, 유배를 가든가, 네. 아니면 수사를 받든가. 이거 수사나 기소가 되든가. 예.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하나인데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택하는 거는 솔직히는 한동훈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본인이 판단할 것 여사인데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여기서 파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대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여기서 안 되면 저는 한동훈 측으로서는 여기에서 크게 들여받고 안 되면은 대표 관둬야 됩니다. 관둬야 된다. 관두지 않으면은 왜냐면 이럴 때 관둬야 본인의 이거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끌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서 들이받고 그리고 기소나 아니면 특검을 하게끔 그리고 특검이 되게끔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번에요.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한동훈은 본인이 계획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쩌다가 유일한 앞으로의 구원 투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이제 명태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바깥에 나와 있어도 정치적인 지금 생명은 좀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명태균 식으로 때문에 명태균 덕분에 유일하게 득을 얻은 사람이죠. 여권 정치인 중에 안 그랬으면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건데. 네. 자, 그만큼 이 독대에서 중요한 거는 이 보궐선거 또 결과하고도 관계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는 부산 금정구청장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좀 당초 예상보다 높고요. 어떻게 심판론이 좀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약간은 그렇겠죠. 아. 당연히. 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뭐 내가 민주당은 못 찍겠어도 투표는 안 할 거야. 이런 분들도 꽤 많을 거 보수 아니겠어요. 측에서는 나는 찍으러 못 간다. 그럴 국민의힘 못 분들이 간다. 꽤 있을 거기 있을 때문에 것이다. 예. 투표율이 뭐 전체적으로 약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네. 확실하게 보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대표가 이제 오늘인가요? 지원에 나서겠다. 금정구 가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지난 총선 같은 효과가 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죠. 지난 총선은 마지막에 조국 혁신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너무 나서신 게 부산에요. 솔직히 이제 역 결집을 만드는 그런 그것도 게 사실 좀 있었거든요. 전략적으로 정치 전략적으로는 투표나 그러니까 보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국 대표님도 이제 정부적 감각을 점점 갖추셔야 되는데 선거에서 어떤 역학을 이게 뭐냐면 항상 선명하게만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전을 잘 뭐 택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역결집 같은 게 이게 역결집이 무섭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상대방의 텃밭에서는 역결집이 일어나면 못 당해요. 부산에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가는 건 좋은데 가가지고 뭔가 선명하게 얘기했을 때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네. 지지자들이 다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럴 수도 그렇게 있습니다. 되면 투표 사실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 쪽이 당선되는 건 뭐 당연한 결과거든요. 조국 대표님, 제가 이외 얘기 드리면은 지금 뭐 영광이나 곡성에 가시는 것도 네. 그렇고 조국 대표님의 워낙 존재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높고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르고 성실한 거로만 한다고 그래서 정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조국 대표님한테도 일침을 뭐 딱 나쁜 일침은 아닙니다. 나쁜 일침 아니고 조언이죠. 큰 조언입니다. 조언을 네. 크게 아주 큰 맘 먹고 아마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하신 아니 게 그냥 아닌가. 항상 마음이 그냥 또 정치권에 큰 선배님 아니십니까?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실패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네. 따뜻한 애정 어린 아마 충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의도가 지금 가을 정가의 위기론이 계속 회자되고 지금 국정감사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오늘부터 2주차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금정구,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금정구에서 만약에 여당이 진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공간이 있을까요?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몰라요. 지금 다음 주일에 이제 이번 주일은 아니고 네. 이번 주일은 뭐 아마 감사원이나 네. 또 몽수처나 뭐 관련해 가지고 네. 좀 나올 텐데 다음 주일에 21일 날, 21일 21일 날. 강혜경 씨 거기 뭐 다음 주 명태균이 월요일입니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예. 있는데 거기서 김건희 공천 개입이나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나 지금도 이번 주일 또 뉴스톱 어떤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나옵니다. 내일 하나 단독에 그러니까 하나 지금 또 앞으로 나옵니다. 나올 게 예. 이제는 공천 개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관 매직에 관련된 사안들, 그 다음에 이권 개입, 이게 이른바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게 나눠졌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온다 그러면 치명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이번 주는 뭐 이번 주에도 빌드업. 빌드업 되는 거고 또 선거가 있으면 재보궐선거 네네. 결과도 있을 이번 주, 거고 네네. 다 같이 빵 지금 터지는 날 21일 기점으로 그럴 다음 주 것 월요일 같습니다. 기점으로 3주차 때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알 수가 없죠. 뭐가 있을지 저희도 네. 알 수가 없는데 눈여겨는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보면요. 당이 최근에 발족한 집권 플랜 본부 요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하면서 총체적 집권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 전력 투구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정말 해놓긴 해놔야 되는 게 해야 된다. 지금 뭐 경제, 민생, 네. 외교 거기다가 지금 안보, 안보도 국방 심각합니다. 문제까지 예, 예.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뭐 혹시 뭐 저쪽에 자작극일 수도 있지만은 네. 뭐 남쪽에서 띄웠다라고 하는 평양까지 강력한 갔다고 어플이 계속 얘기를 있잖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또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게 그래요. 그런 집권 플랜을 만드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항상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이게 이른바 어떤 뭐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안보 부분인데요. 네. 심각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고 뭐 무력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출구 전략이 지금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태까지는 전단지 정도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단지 정도가 아니라 그 전단지가 네. 만약 그냥 저 드론에 의해서
갔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그거니까. 그 지금 김여정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도발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북한의 전단지인데 그 접경 지역만 날라왔었는데 네. 드론 띄워가지고 그까지 깊숙이 평양까지 가서 그걸 던졌다. 그러면 북한이 참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게 그렇고 이게 민간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만약 네. 우리나라 군대가 국방부가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것도 그럼 문제죠. 말도 안 되는 그것도 거고.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네. 혹시 국방부가 그걸 묵인을 했다. 그것도 이러면 말이 안 그것도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쟁 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뭐 그저께부터는 이것 때문에 또 아슬아슬하게 또. 아니 지금 이게 지켜보고 사실은 있습니다.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되죠. 뭐 네. 이게 군사적 도발로 보이거든요. 네. 드론에 뭘 띄워서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전단지라서 그래도 만약에 다른 거를 했다. 무기가 있었다.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8번인가 뭐 몇 번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전단지 자체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네.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고 어디까지 시달릴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뭐 국정감사에서 뭐 국방이 있으면 이런 질문들도 많이 정보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예측이 되고요. 자, 또 주목돼야 될 게 우리 의원님 계속 지적을 해주는 날짜가 있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예, 이제 지났는데 10월 10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보니까 현역 의원 14명이 기소가 됐어요. 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어떻게 보십니까? 딱 비율대로 했더라고. 예, 변역 딱 비율. 당선된 근데 이제 비율대로. 전체 기소된 걸 보니까 후보자로 해서는 비슷해요. 두 명이 양쪽이 약 16명, 17명 네. 해가지고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현역으로 하면은 조금 비율이 맞지 않는 편이고요. 아마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몇 명 안 되는 거죠. 4명이라고 그러면 네 굉장히 명이면 뭐 굉장히 사실 작은 적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면은 역량을 좀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4명이라는 숫자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 4명이 어떤 저기를 가질지 뭐 이런 것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그 표결에 있어서 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4명, 8명 넘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왕창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의 예. 힘뿐만이 아니라 예. 이거는 국힘의 명운이 달려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예. 김건희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저는 국힘으로서는 뭐 검찰도 그렇고 다들 아까 시나리오 3개 중에서 네. 유배나 뭐 사과나 이렇게 아니라 세 번째 기소 재판. 정면 승부 쪽으로 기소 쪽으로 갈 거라고 뭐 아니 기소 쪽으로 가면은 기소는 그다음 기소 특검 이쪽으로 가서 하지 않으면은 지금 못 벗어나거든요. 그게 앞으로 그럼 만약에 다시 그 특검법 같은 게 올라오면 재표결 됐다고 가정했을 네. 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오고 다음 주 리신하면 나면 완전히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빌드업 그 다음 네. 주 21일까지 아 이게 뭡니까? 이번 주에 있는 그 근데 걱정은 되는 게 네. 솔직히 명태균이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 돼요. 어떤 걸 빌드업하는지 명태균도 지금 이게 간질간질 긁기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뭐 터뜨릴지 모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는 용산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산에서도 명태균을 털 뭔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 양쪽에서 내가 먼저 쏠 거야, 네가 먼저 쏠 거야, 뭐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은 무슨 폭로전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겁납니다 매일. 겁나기도 하고 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뉴스에 근데 뉴스를 계속 보니까 노벨 문학상도 밤늦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좋았습니다. 좀 속보로 금방 알게 됐습니다. 속보로 금방 알게 계속 하다 됐어요. 보니까. 네네. 자, 국정감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공수처하고 서울지검 국정감사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이거를 기소를 하냐 불기소하냐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서울지검이 또 그 담당 부처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독대 정말? 얘기가 나올 때는 네. 불기소할 테니까 협조해줘 아, 이럴 줄 돌아라.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도저히 어쩌지 못해서 네. 그게 바로 결정을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쪽도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고 지금 만약 불기소 도이치모터스에서 불기소 처분 더군다나 추가 수사도 없이 네. 소환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 나면은 뭐 밀란 수준으로 일어날 걸요 아마.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할 것 못할 같은데 겁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라, 열어서. 뭐 이걸 네. 하라 그러는데, 아, 그렇게 해도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아, 정말 이게 스스로 저는 김건희 늪에 들어가는 거를 국힘 쪽에서 더 이상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마도 다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특검에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기소를 하면 또 특검 안 하는 또 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그럼요. 기소했잖아. 그러면 이거 특검이 더 지켜봅시다. 가는 거예요. 예. 어허. 그렇게 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말 어디까지 사람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이건 너무 대통령에 있는 게, 그리고 대통령이 네. 솔직히요. 아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을 제가 옮기기도 민망할 정도로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와이프 일만 되면 저렇게 완전히 무능한 거 아니냐.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거 이렇게 손 놓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계속해서 국힘에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를 줄 것 같으면 출당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알아서 와이프만 비호를 하고 옹호를 하시든가 이것까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출당이 되더라도 이거면 바로 탄핵이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래 되면? 모르죠. 아, 그건 알 수가 없다. 이거 말고 아니, 예.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국힘 쪽에서는 지금 내상이 워낙 깊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빌드업하고 네. 이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네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이번 그 국감 좀 이번 주 봐야 될 뭐 혹시나 다른 포인트 있을까요? 그냥 김건희 국감입니까? 김건희 국감을 주로 보게 되죠. 예, 아무래도 볼 수밖에 다른 없을 것들도 것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뭐 관저 의혹 같은 거. 이것도 또 김건희 그다음에 여사입니다. 관련된 김건희의 특혜 관련된 업체들 뭐 특히 21g. 저 21g 또 히림 네, 종합건축 설계 네. 뭐 이런 쪽은 제가 또 잘 아는 분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눈여겨 보게 됩니다. 다 김건희 여사 쪽으로 그리고요. 포인트 그 맞춰주네요. 히림 종합건축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는 아니 히림이 유일하게 아마 설계사무소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닥인가 네. 거기 등록되어 매우 있는 큽니다, 회사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파는데도 그런 거 하는 것도 웃기는 데다가 더군다나 거기에 쭉 그동안 관련되는 국방부며 뭐 이런 사람들 다 유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영입해가지고 그거 뭡니까? 그거 다 뭐 수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뻔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낯뜨겁고요. 이 분야에 있다라는 게 참 낯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따끔한 일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